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햇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 가을은요. 사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건강에 더욱더 좀 유념해야 될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이 로컬 레시피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오늘의 셰프를 모셨습니다. 바로 조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선생님 잘 계셨죠? 네. 선생님 제가 가을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좀 선선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어서 좋긴 한데 네. 이 계절에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계절만큼 우리 몸이 못 따라가니까 자꾸 삐그덕거리죠.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 선생님의 건강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죠. 콩이 있네요. 네, 오늘은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덮밥을 할 거예요. 청국장 덮밥이요? 네, 청국장을 끓여 먹는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덮밥으로 오. 오늘 한번 해보려고. 야, 여러분, 우리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몸에 좋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냄새나. 그래서 잘 안 드셨을 텐데 오늘은 청국장으로 덮밥을 만든다고 합니다.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기대하셔도 좋아요. 몸에 좋은 음식의 대표 주자 청국장이 맛깔난 음식의 새로운 메뉴로 완벽 변신합니다. 끓이지 않아 조리 과정도 간단하고요. 먹기에도 편한 청국장 덮밥. 지금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치즈 생 청국장 덮밥 이제 재료를 준비가 했는데 제 이름이 참 깁니다. 자, 오늘 덮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찌개로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덮밥을 만든다? 네, 청국장 이러면 냄새 난다, 뭐 끓여 먹는다, 음. 할매 음식이다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덮밥의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와, 그래요. 네. 사실 뭐 집에서 청국장 안 끓여 먹죠. 냄새가 난다고 나가서 그렇지. 먹고. 그런데 그 청국장, 몸에 좋은 청국장을 누구나 먹을 수 냄새도 있는 없고. 네, 그 덮밥으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리고 또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건강이 좋을지 그런 오늘의 궁금한 요리, 로컬 레시피.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 지은 밥 위에 인삼과 연꽃씨앗, 구기자를 올리고 입맛에 따라 다양한 채소도 듬뿍 넣어서 골고루 섞은 뒤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생청국장은 녹인 치즈와 잘 섞어준 뒤 밥 위에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추 다진 양념까지 올리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청국장 덮밥 완성! 어때요? 청국장의 세련된 변신 성공적이죠? 이제 이게 덮밥은 이게 비벼 먹을 때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간장이나 뭐 고추장 이런 것들을 집었는데 오늘 저희는요 이렇게 고추 그 양념, 양념. 다진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치가 들어간 것과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 요거는 뭐 다들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집에서 뭐 원하시는 대로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입맛에 따라 양념을 더하고요. 쓱쓱 비벼서 맛을 보는데요. 생청국장과 치즈가 어우러지고 각양각색 채소들이 신선한 맛까지 더해주니 숟가락 행진은 신날 수밖에요. 그 퓨전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트렌드. 그죠? 우리 전통 그 재료와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서양의 재료가 합쳐지면서 정말 온 가족이 몸에 좋은 청국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을 정말 뭔가 뭐든지 풍성한 가을인데요. 요 덮밥 한 그릇만 먹으면 뭔가 좀 든든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온 가족이 청국장 요리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레시피였습니다.
더 맛있고 더 편리해진 청국장의 변신. 청국장과 치즈가 만난 청국장 덮밥으로 온 가족의 가을 건강을 챙겨보세요. 바야흐로 기원전의 해빈. 떨리지도 말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디지? 분명 꿈에서 청동기 시대에 막 걸어다녔던 것 같은데. 꿈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사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언제 와도 편하게 놀고 가기 좋은 곳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맞이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 다양한 고인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인돌을 짓던 선사인들의 삶과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선사체험장. 움집에 새겨진 선사인들의 이야기와 무궁무진한 체험거리들이 있는데요. 우리 선사체험장은 지금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이 14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특급 프로그램. 계절에 맞는 새집 풍속을 배우고 선사인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10월에는 또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가보시죠. 옛날 평화로운 선사마을에 창을 둔 원시인들. 선사마을에 입장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분장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재밌네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연극도 있고 뭐 아까 버스킹도 해주신다고 해서 그런 게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영상으로 먼저 배우는 고인돌의 역사. 뭐든 알아야 더 알차게 늘 수 있죠? 이 망류에서 망류는 주로 망을 보는 데고 멀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움집에 들어가니 당시의 지혜 때문인가 무척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지? 내가 지금부터 누군지 알려줄 거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알았지? 그 요정 돌구라는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돌구와 동구의 만남을 통해서 고인돌 유적을 저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 뭐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인간 세상이. 친구들 나 여기서 잠깐 쉴게요. 나 쉴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저씨 좀 조용히 하라고. 자, 저 동물들을 잡아라. 오! 당시 사냥을 했던 선사인들을 따라 동물들 잡으러 출동. 토끼는 이미 잡혀서 기념사진 찍네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인형극도 보고 또 선사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정적인 거 말고도 동적인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답답한 책상을 벗어나 집 밖에서 몸으로 직접 배우는 유익한 시간. 여러분, 지금 다양한 체험들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는 고인돌을 끌러 간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클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고고고! 코로나로 가을 운동에는 못해도 고인돌은 끌 수 있죠. 고인돌, 우리랑 한판 붙어볼래? 1.5톤. 그래서 우리 지금 잡은 학생이면 넉넉히 끌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짜 돌이 아니라 진짜 돌이래요. 끌 수 있을까요, 과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영차하면 한 번이다. 알겠나? 우와! 됐다, 그만! 고인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그 청동기 시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10월 이맘때 하는 가을거지. 뒤집어서. 탈탈탈 터는 소리까지 재밌는 팥털기입니다. 열심히 턴 팥들을 양말에 넣어 만든 팥주머니로 크고 실하게 익은 박을 터뜨려 봅니다. 과연 박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와, 드디어 터졌다! 풍성한 가을을 맞아 군것질도 풍년이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놀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오늘 좋고 이런 자리가 애들하고 자주 있었으면 하고요. 이런 체험 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겨운 우리가락으로 행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 야외에서 보고 듣고 놀면서 배우는 역사. 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콧바람 쐬러 선사시대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바람이 차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외롭다. 가을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적셔줄 국물이 최고인데 저 바다 맛을 담은 뜨끈한 국물 요리 어디에 없나요? 왜 없겠어요. 영양 듬뿍 전복에 힘 좋은 가을 낙지가 통째로 풍덩. 푸짐한 해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합, 해물 전골. 미역을 아낌없이 넣어 시원함을 살리고 각종 해물로 환상적인 국물 맛을 우려낸 해물 칼국수까지 여수 바다의 맛을 담은 진한 국물 요리 함께 맛보러 가시죠. 사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 제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음식 주세요. 소문대로구만. 아하. 이야, 와 푸짐한데? 해물 듬뿍 비주얼 갑 해물 칼국수를 시작으로 맛깔스럽게 담아낸 배추김치와 파릇파릇한 색감이 돋보이는 채소 겉절이, 칼국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해물 파전까지 제대로 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언제나 진심인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물 만난 물고기처럼 허겁지겁, 흡입력이 거의 뭐 진공청소기 아닌가요? 가을날의 허전함을 달래줄 소울푸드 잘 찾아드린 거 맞죠? 야, 이거는 칼국수가 아니라 거의 해물탕 수준인데? 깊은 맛의 비밀 파헤쳐볼까요? 디포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1시간 동안 끓여내면 녹진한 육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홍합과 바지락, 새우를 아낌없이 넣어서 깊고 진한 국물을 완성합니다. 손으로 반죽해 쫄깃함을 더한 면과 수제비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낸 후 미역과 채소까지 듬뿍 넣으면 바다 맛을 고스란히 품은 칼국수, 그 사랑스러운 맛이 탄생하죠. 미역이 들어가는 건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 미역은 네. 우리 몸에도 좋을 뿐더러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나서 저희가 미역을 넣고 있습니다. 뭐 미역국 먹으면 시원한 느낌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역, 산모가 왜 미역국을 먹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사모는 미역국을 먹어야죠. 그래야 피도 맑아지고 네. 건강에도 이롭고. 건강에 좋은 거죠. 예. 아니 근데 면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저희들이 직접 재배한 네. 콩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거기다가 섞어서 하면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네. 끝까지 쫄깃한 면이 맛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식재료가 원체 많이 들어가서 네. 이게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신가요?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오신 분들은 푸짐하게 드시고 배도 부르고 비록 칼국수지만 네. 제가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 몸속으로 차곡차곡 들여보내야겠죠?
쫄깃한 면발에 아삭한 배추 겉절이를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조합.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이게 젓갈도 이 바다에서 바로 나온 거 직접 담아서 저희가 쓰고 있고. 구분함이 있는 네. 겉절이들이 두 개 다 어머니가 담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 텃밭에서 바로 따서. 진짜 산지직송으로 직접 해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손맛을 탁 가면서 만들어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귀한 음식은 남김없이 먹는 게 예의겠죠. 역시 예의를 아는 남자답게 코로록 맛있게도 먹네요. 이렇게 따뜻한 칼국수를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신선한 재료에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더해진 최고의 조합. 집밥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해물칼국수였습니다. 야, 전복에 새우에 오만두고 불고기에 버섯에 깻잎까지 이 한 상에 다 들어가 있네. 와, 이거 푸짐하구만.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 낙지 이게 들어가야지 완성품이. 아, 낙지까지 들어가요 여기? 예. 이야, 힘 좋은 거 봐라. 와, 오호호, 와우. 이야, 낙지까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국물 요리는 바다와 육지가 이루어낸 환상의 조합.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해물 전골입니다. 불고기하고 해산물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원래 고깃집이었어요. 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여봤어요, 해물을. 해산물까지. 예, 이게 아주 좋아해요. 해물 전골의 비법은 속뼈를 넣어 긴 시간 우려낸 육수에서 시작됩니다. 전골 냄비에 불고기를 푸짐하게 올리고 비법 육수를 살포시 넣어주죠. 벌써 맛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버섯과 채소를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아주고 나면 비로소 찾아오는 해물 타임.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오만둥이와 오동통한 새우, 바다의 제왕 전복, 근실한 낙지 한 마리까지 통째로 입수. 불고기와 해산물의 만남. 아,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손님들이 뭐라고 가장 많이 평하십니까? 힘들게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아주 다 좋아하세요. 보약 드시고 가신다 그러고. 아하, 오늘 전 보양 먹으러 왔네요. 네. 아, 저 보양 한지 좀 먹어보겠습니다. 오동통통 가을 낙지 맛있나요? 쫄깃쫄깃. 이번엔 영양 듬뿍 전복이 입안으로 쏙. 이게 진짜 불고기의 약간 달콤한 맛이랑 네. 해산물에서 그 깊은 맛이 잘 같이 어우러지니까 근데 김치까지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입이 정리되네. 네. 와, 잘 만드셨네 메뉴. 근데 여기 식재료들도 다 다른 반찬도 되게 좋아 보여요.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게장도 맛있고. 네. 네. 이 배추김치도 날마다 담아요. 생김치로. 아, 매일매일? 겉절이로. 예. 그리고 네. 뭐 생선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3층에 우리 옥상에서 말려서 직접. 직접 다 말린 생선으로 돼가지고 제가 지금 먹어본 결과 국물 맛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가 지금 상당히 좀 맛있는데 나름대로 비법이 좀 있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죠. 40년 다 됐어요. 아, 식당 운영하신 지가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한 끼 먹으면 진짜 보약 먹는다는 말이 맞겠다. 뜨끈한 영양 돌솥밥에 영양을 더하고 또 더했으니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맛입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남도의 맛, 해물의 맛, 어머니의 손맛. 다채롭고 아름다운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이 맛있는 밥상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깊어가는 가을날 쓸쓸하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면 뜨끈한 국물 요리로 허전한 마음 달래보세요. 온몸을 녹이는 따뜻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림책 이야기를 나만의 정원에 심는 사람들.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늘 이렇게 꿈꾸고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림책으로 하는 식물 테라피, 그 행복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꽃과 나무가 사계절 싱그러울 수 있나요? 곱게 물든 단풍도 서서히 사그라지겠죠. 오늘은 식물의 생명력을 조금 특별하게 전하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반겨주는 공방,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 자옥 씨의 작업실입니다. 네,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는요, 그림책 테라피와 원예 심리 치료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고 활동하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책을 소재로 원예 심리 수업을 하고 있는 김자옥 강사. 오늘은 테라리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준비물이 많아 보이죠? 선생님, 이게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인가 봐요? 네, 준비물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테라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육식물이고 그 생모래고요. 자갈들, 그리고 미니어처, 그리고 기타 흙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책 원예 심리를 공부하는 수강생들. 먼저 그림책부터 펼쳐볼까요? 오늘 한겨울 그림책은 이 메이의 정원이에요. 찾아낸 곳이라고 못마땅한 사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메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여긴 마치 독서 모임 분위기 아닌가요? 짧은 그림책인데도 다들 할 이야기가 많나 봐요. 그림책을 같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원예 치료는 대상자가 다수다 보니 마음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그림책입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원예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면 이슬에 맺혀서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내린 걸 또 식물이 먹어서 다시 순환작용을 하는 게 이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테라리움이거든요. 오늘 테라리움의 주제는 아까 메이가 정원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정원 만들기 아니면 나의 작은 숲속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 정원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땅과 공간의 합성어인 테라리움.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미는 작은 정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어떤 숲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테라리움을 만들 때 식물은 어떤 식물이 적합한가요? 테라리움은 유리 화기 안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식물이나 그리고 다육식물 같은 그리고 아니면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나 이끼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6가지 다육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별처럼 생긴 친구가요. 희성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천대전송. 그리고 이 친구는 을려심. 색깔이 약간 블루빛이 나서요. 블루빈스. 그리고 이 친구는 사마로고요. 이 친구는 시에라.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이 바빠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는 시간. 잊고 지낸 꿈 한 자락도 꾹꾹 눌러 심어보는데요. 사람의 심리도 알 수 있는 테라리움. 혼자 있는 토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미니어처를 배치하는 데도 다 개개인이 다르신데 네네. 여기에도 어떤 개인적인 심리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미니어처도 같은 미니어처라고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붙여놓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혹시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좀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아니면 화기 밖이나 아니면 나무 뒤에도 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특별한 정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드는 손길엔 기대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자 보내는 시간들도 많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지금 저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같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담았어요. 아까 꿈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서 제 노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멋진 집과 함께 우리 아들, 딸 여기 보면은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큰 정원과 집을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꿈을 담아 완성시킨 테라리움 작품들. 그야말로 5인 5색, 정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앞으로 나뭇잎 떨어지는 계절이 와도 싱그러움을 뽐내겠죠. 수업이 끝나고 개인 작업에 몰두하는 김자옥 강사. 26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원예 치료사의 길을 걸으면서 식물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가 되시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처음에 공방을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나도 우울감 속에서 살고 있다가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왕 꽃을 시작했으니 꽃과 관련된 심리적인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원예 심리 지도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꽃과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 이번엔 원예 치료의 따뜻한 매력이 어떤 작품에 담길까요? 하바리움은 유리병에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넣어서 이렇게 수국이나 안개 그리고 기타 꽃들을 이용해서 병 속에 디자인을 해보고 용액을 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해 오래 감상할 수 있는 하바리움. 오늘 작품으로 만들 꽃은 수국입니다. 수국의 청아함을 보존하기 위해선 특별한 오일이 필요한데요. 네, 하바리움 전용 오일인데요. 인체에 무해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의 역할은 뭐예요? 보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꽃이 오일을 먹는 과정에서 더 영롱하고 예뻐지거든요. 미네랄 오일에 반사되는 수국의 꽃잎. 여기에 활용 정점, 무드 등까지 연결해 줍니다.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날 거야.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림책 원예 심리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행복한 기분? 뭐 그런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많죠. 남을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상대적으로 저도 힐링을 받고 오거든요. 위로를 받고 오는 시간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위안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또한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내일은 또 어떤 그림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낙엽 지는 계절에도 초록의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김자옥 강사. 그녀의 향기로운 위로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혹은 내 시간이 너무나 없거나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잠깐의 휴식?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나요? 긴 터널 같은 코로나 블루에 지치셨다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친 일상,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꽃과 식물로 만드는 나만의 작은 숲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골목마다 다른 거리 미술관이 있는 밀양. 벽화로 되살아난 원도심부터 현대거리 예술의 최전선 뱅크시까지 당신이 몰랐던 벽화 이야기. 지금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밀양 하면은 떠올리는 게 영남루가 있겠죠.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강하고 주변의 풍경들을 보면 진짜 내가 선비가 된 듯한, 왠지 옛날 서책을 꺼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벽화는 회화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각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I get up, I get down, and I'm jumping around. Been a hell of a ride, but I'm thinking it's time to grow. So put your best face on, everybody. 이런 것들은 이제 부조가 되는 거죠. 튀어나오건 돌출이 생기는 그런 형상들을 이제 부조라고 그럽니다. 마침 햇살이 비치니까 이 나무 그늘들이 생겨서 이 도자기 작품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라코타는 초벌구이, 그걸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구워줘야 정식 도자기가 되는 거죠. 초벌구이를 하고 나서 제벌을 굽기 전에 도자기 안료를 써서 칼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칼라를 만든 거에다가 다시 유약을 바르고 다시 제벌을 한. 그러니까 일반 벽화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이건 거의 뭐 1000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지도를 만든 거랍니다. 여기 밀양 여자고등학교를 또 이쁘게 만든 것도 있고, 전망대도 보이고. 이 산 꼭대기에 위치한 학교 위치 때문인데요. 그 옛날 마을 골목길들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와서 학교를 다녀야 됐었던 그 여고생들. 마침 이 여고를 졸업한 졸업생이 이 주변 골목들을 꾸며내는 프로젝트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재밌고 이쁘게 꾸며진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모교 앞에서 이런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차라리 모교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아기자기하게 보이게끔 만들었다면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변화들이 한 작품 속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다양한 그 형태와 색깔들에 의해서 이 작품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욕심이 잠깐 드는 작품입니다. 풍문으로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어슥어슥해지는 시간대면 여기 막 몰려가지고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랬던, 그래서 약간은 무서웠던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그 지역의 벽화들보다 색이 굉장히 강하고 원색적이죠. 그래서 이 골목이 어두웠던 골목에서 굉장히 밝아지는, 그래서 자그마한 범죄도 줄어든다는 그런 골목으로 변천을 했다고 합니다. Take my horse to the old town road.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I'm gonna take my horse to the old town road.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1902년대에 흑백 사진을 보고 이 검정색 페인트로만 푸른빛 벽면에다가 페인팅을 했어요. 여기는 밀양 시내에 있는 진장이라는 곳인데요. ain't been up off that porch now. Can't nobody 그리고 여기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그 총도 쏘고 화살도 쏘고 이렇게 방어 진지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해서 진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담쟁이들이 조금 더 그런 지나간 시간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요 골목이 되게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baby back. Ay, I told you long ago on the road. I got what they waiting for. 작가는 원래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조각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꿨죠. 근데 그런 바람에 그 서양화의 일종의 장점 그리고 조각만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을 이 친구는 잘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없어진 기와 담을 표현해냈는데 이 꽃이 좀 재밌어요. 왠지 이 담 너머에서 계속 꽃이 자랄 것 같은 주변의 그 조각적인 요소와 평면적인 요소를 같이 표현해낼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센스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 담 너머 한번 잠깐 볼까요?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적산가옥. 도심 안에 이 낮은 담 너머로 저런 가옥들을 본다는 것도 세월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밀양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벽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스텐실 공판화라는 기법인데 이런 문양을 큰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난 뒤에 칼이나 가위로 오려내요. 여벽에 있는 종이를 두고 스프레이나 스펀지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빈 공간에 두들기는 거죠. 공판화의 공자는 빌공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영국 작가죠. 뱅크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뱅크시의 공판화는 지금 뭐 엄청난 그 가격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작가죠. 게릴라처럼 공식화되지 않은 루트로 미술관에다가 자기 작품을 몰래 전시를 하고 빠지고 그리고 남의 집 담벼락에 막 낙서 비슷하게 밤 사이에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꼬마아이가 조그마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막 하늘을 나는 히어로를 하나 날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이언맨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간호사 복장을 한 망토를 입힌 간호사가 히어로처럼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 꼬마의 시선을 봐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히어로는 의료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 벽화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어요. 그게 판화로 찍혀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벽에 낙서가 되고 있거든요. 문화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전달해낼 수 있는 작가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색화, 벽화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진장이라는 지역에 어우러지게끔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간 듯한 긴 시간 동안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법한 다
다들 알고 계시는 최고의 장군 진해에 있는 이 동상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1호 작품입니다. 몇 안 되는 기마상 중에 하나고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활을 쏘고 있는 형상이죠.